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그 MCFC 발전 실용화를 위한 전략의 기술적 이슈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사실 이 제목을 제가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 개발의 담당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떤 기술적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마켓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형성을 시키고 그 마켓을 쫓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막막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마켓을 갖다가 어떻게 분석하거나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아왔고 그 모은 자료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이 MCFC를 그래도 실용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해 줄 내용은 우선 이제 MCFC가 갖고 있는 과연 비전이 뭐냐, 이게 실용화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술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럼 이러한 MCFC 기술이 실용화되려면 마켓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럼 마켓이 형성할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봤고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디벨로퍼 입장이라든지 커스터머 입장에서 어떤 식의 문제들이 존재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 기술을 갖다가 국내에서 실용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가 한번 살펴봤고 끝으로 그렇다면 그러한 그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목표를 향할 수 있는가를 한번 다른 대로 스텝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 MCFC 기술은 다 잘 아시다시피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고온 연료 전지로서 효율이 높고 특히 연료를 갖다가 카본 모노사이드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석탄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CO2를 갖다가 매개체로 쓰기 때문에 탄산가스 농축 분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배열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복합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일반 저온연료전지에 비해서는 전력 사업, 즉 발전을 위주로 하는 그런 연료전지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면을 본다면 에너지 절약하고 탄산가스 배출 저감 혹은 석탄을 이용한다든지 미활용 에너지를 갖다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소형 분산 전원으로서 열병합 발전하고 도심의 설치에 대해서 에너지 공급 시스템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석탄가스를 이용한 화력 발전 대체 발전 방식으로 활성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데 why MCFC도 한번 제목을 지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렇게 연료전지 워크샵에 가더라도 자기가 하고 있는 연료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다른 연료전지에 비해서는 왜 MCFC가 가능성이 있다고 한번 보여보니까, 물론 이 자료를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제가 만드는 한쪽에 실천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른 쪽에 있는 자료를 갖다가 인용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이런 자료를 인용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MCFC는 그쪽에서 이제 300, 600, 700 그러면 아마 당연히 이게 일본 자료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현재 300kW, 600kW, 700W를 갖다 개발하고 있는 것이 일본이니까요. 그 출력은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할 수 있고 효율은 48에서 57%, 면적이 한 0.7에서 0.1. 이와 같은 면적은 SOFC나 PAFC 혹은 PMFC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죠. 중량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중량 웨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갖다가 다운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MCFC만 갖고 있는 측면을 보면은 단지 출력이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셀당 1.4kW, 1.5kW 정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분산전원으로서 특성을 살펴본다면 소형 열병합 특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효율 면에서는 고온 연료전지이기 때문에 유리하고, 이에 비해서 이제 PMFC 같은 경우는 아직도 현재는 RP 같은 건 25에서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고요. 대용량화에서는 특히 단위전 출력이 높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석탄가스를 쓴다는 점, 이런 연료를 갖다 다양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연료전지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제 MCFC 발전에 대한 비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MCFC 발전도 다른 여러 가지 발전 방식도 마찬가지로 각각에 따른 그런 비전이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소규모 분산형 전원 혹은 대형 발전 플랜트로서는 이 MCFC 발전이 궁극적으로 모든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발전 방식으로 충분한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MCFC 발전의 비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적용될 수 있는 필드를 살펴보면 이제 한 250kW 규모의 그 열병합 분산 혹은 도시 폐기물 발전 혹은 예를 들어 하수구라든지 나오는 그러한 폐기물 가스를 활용하는 그런 발전 혹은 뭐 CO2를 갖다 고정화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중형 열병합 발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석탄가스와 복합 발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CFC 시장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물론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외국의 자료를 활용을 해봤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미국 ABS에서 컨설팅 회사인데 추측한 것이 2016까지 토탈 연료전지 시장을 갖다 나타낸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커머셜라이즈된 그런 파워플랜트를 내고 있는 QSL 에너지라는 회사에서 향후 5년 동안 앞으로 2008년까지 어느 정도의 MCFC 시장 형성되겠느냐라는 걸 갖다 생각해서 한 2,800메가와트 정도를 갖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판매를 하는 회사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로 100kW에서는 500kW 그리고 10메가와트 규모의 그러한 발전 플랜트가 상용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이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자료는 사실 일본 자료입니다. 그래서 일본 자료를 위주로 해가지고 한 서너 장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본에서 이와 같이 MCFC 시장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근접한 마켓이 바로 열병합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제네레이션 설비가 일본에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갖다 한번 1997년부터 2001년까지 한번 자기네들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요같이 규모가 이 정도 제로에서 한 2000kW, 또 2000에서 한 10메가와트 규모를 갖다가 나눴고 이러한 것 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가소형 베이스 시스템, 즉 200kW에서 1000메가와트 시스템이 MCFC, 이거는 대형 시스템으로서의 MCFC 가능성을 한번 펼쳐본 겁니다. 다음. 이렇게. 그래서 현재 MCFC 시장 형성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현재 일본 내에서 코제너레이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잘 보이진 않는데요. 여기서 뭐 현재 자가 발전을 쓰고 있고, 혹은 민생 발전을 쓸 수 있고, 민간 산업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열병합 발전 설비들, 주로 이제 가스 터바인이라든지 혹은 뭐 디젤 발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이 바로 MCFC 발전의 초기 도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MCFC 발전이 이와 같은 코제너레이션 다른 발전 방식이죠. 여기 보면 이제 디젤 엔진하고 이제 가스 엔진이라고 가스 터바인 같은 것들하고 비교해가지고 경쟁력이 있어야만이 이제 MCFC가 쓸 수가 있는 건데요. 뭐 일본 자료이긴 하지만 발전 단가 같은 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MCFC 발전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발전단 효율, 송전단 효율을 따지면은 뭐 마이크로가스 터바인이라든지 디젤 엔진보다 훨씬 더 높은 발전 효율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 공해 문제에 있어서는 디젤 엔진 같은 거에 비해서 디젤 엔진 혹은 가스 엔진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공해를 저감하는 그런 코스트 저감당 전체를 따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싼 발전 단가를 갖다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MCFC 발전이 그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2002년까지 MCFC를 갖다가 아까 같은 그런 베이스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도입될 수 있는 양을 갖다가 수사를 해본 거죠. 이런 양이라면 이제 저희도 같은 트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경이면 한 68회 정도의 MCFC를 통해 가지고 거의 한 95메가와트 정도의 그런 설비 보급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시장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제 잠정 결론을 내자면 MCFC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음에는 틈새 시장으로서 열병합 발전을 갖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발전 방식으로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드렸고요. 그렇다면은 MCFC 발전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커스터머 입장이라든지 디벨로퍼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SWOT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제가 한 것은 아니라 이 저널 파워소스라는 책에 보니까 MCFC 그 시장성에 대해서 한번 따져본 그런 페이퍼가 있었습니다. 그 페이퍼에서는 영국 BT라는 회사에서 여러 커스터머들, 즉 연료전지를 디벨로퍼들, 연료전지 생산하는 사람들하고 커스터머하고 이렇게 질의서를 던져가지고 그 질의서에 따라서 어떤 것이 이제 연료전지를 갖다가 상업화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 요인이고 수적 장애 요인이 어떤 것이고 혹은 지금까지 돼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설문조사를 갖다 했었죠. 그래서 받은 결과를 갖다가 종합한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 커스터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커스터머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 했을 때는 물론 효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용률이라든지 신뢰성 이런 문제가 상당히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연료전지 커머셜라이즈 하는데 가장 큰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고 그 반면에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은 그 연료전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지 면적이라든지 웨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스팀 제너레이션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그다지 크게 커머셜라이즈 될 때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커스터머들이 느끼는 입장에서 보면은 효율이라든지 릴라이빌리티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상당히 높은 아직까지 넘어야 할 그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눠본 것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MCFC를 갖다가 커머셜라이즈 상업화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그런 장애라도 어려움 같은 것이 있는 것일까를 갖다 한번 나눠본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코스트라든지 마켓 다이나믹스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항을 갖다가 나눠봤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상업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에너지 코스트 이런 부분들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본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에너지 즉 기술적인 사항이 아닌 것, 기술적인 사항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에너지 코스트, 즉 에너지 코스트가 적어도 킬로와트아워당 한 0.08달러 이내로 되도록 해야지 되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상업화에 있어서의 가장 큰 그런 비기술적인 난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마켓을 형성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상당히 큰 MCFC가 상업화된 데는데 커다란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어떤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전력장 같은 데서 에너지 시장 같은 데서 있어서의 그 디레귤레이션 같은 부분들이 에너지 코스트를 갖다가 형성하는데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마켓을 형성하는데 커다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면에서 이 분산전원 같은 부분들 특히 분산전원이 보급되는 거나 하는 면에 있어서 마켓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캐피탈 코스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시스템적으로 본다 그러면 시스템당 한 $1,000 정도의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되고 설치비까지 포함했을 경우는 한 1,500불 정도로 될 수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초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틈새 시장을 본다 그러면 열병합 쪽으로 보급을 시키는 그런 문제가 된다 그러면 한 3,000불 정도까지도 된다면 이제 캐피탈 코스트 면에서는 우리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O&M 코스트도 역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이제 한 킬로와트아워당 0.02불 정도의 O&M 코스트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이제 상업화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제 에피션시 같은 경우에는 SFC를 빼고는 나머지 연료전지에 비해서 고온 연료전지이기 때문에 효율 면에서는 커다란 영향이 없을 거기 때문에 상업화에 있어서는 현재 기술로서는 그렇게 큰 난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바이러먼털 그렇게 문제에 있어서도 현재 장비 운전하는 데 있어서 필드 테스트 정도만 한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거 생각이 들지만은 역시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제 그 환경 규제에 따라서 상업화하는 데 큰 저걸 할 수가 있습니다.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스택 라이프 타임 같은 경우는 한 4만 정도 잘 알고 있죠. 이 중에서도 한 8,000시간 정도는 언인터럽트 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능력을 보유해야 되겠고요. 이것도 역시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역시 BOP 라이프 타임 같은 경우는 한 25년 정도 그리고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파워 퀄리티라든지 이용률 같은 경우가
적어도 한 98%라든지 그 정도 되는 정도까지도 우리가 기술적인 사항을 끌어올려야지만이 MCFC를 갖다 상업화하는데 커다란 지장을 갖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 로드 팔롱이라든지 웨이트라든지 풋프린트 같은 것, 그 부지 같은 면적은 MCFC를 상업화하는데 그다음 큰 영향을 갖다가 미치는 요소는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그렇지만 이제 풋프린트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무빙하는데 그걸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운반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러한 이제 상업화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제 전략을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상업화하는 데서 물론 아까 말한 대로 마켓 다이나믹스하고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대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사실 뚜렷한 그런 대안은 사실 저도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그런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마켓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들이 바로 많이 생산해내고 그 스케일을 갖다 크게 해주면 대량 생산을 해낸다 그러면 당연히 코스트다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런 코스트다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정책을 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당연히 이제 마켓을 갖다가 마켓을 형성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보조금을 지불한다든지, 혹은 단순하게 이제 열병합 발전 설비로뿐만이 아니라 폐가스를 활용하는 그런 자원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연료전지 MCFC를 갖다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코스트 다운 부분인데, 이런 문제. 이거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술자들이 해야 할 부분이죠. 하이파워 덴시티를 하거나 혹은 시스템 가격을 갖다가 시스템을 단순화시켜가지고 가격을 다운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 이건 이제 좀 오래된 자료긴 하지만은, 최소한 미니멈하게 우리가 생산될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킬로와트당 한 1,500불에서 1,000불, 1,000불에 1,500불 정도까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규모를 같이 생각한다 그런다면, 그것은 연간 한 200메가와트 정도의 규모의 연료전지 프로덕션 라인이 있어야지만이 그 정도의 규모를 갖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트 리덕션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넘기겠죠. 그래서 해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국내의 연구개발 동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MCFC를 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일본, 이태리, 독일, 그리고 이태리는 전체 EU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적은 부분들이 하고 있는데, 적은 부분이 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 기술이 상당히 치열했었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 방식의 차이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면 미국은 중소규모의 분산형 전원 개발을 갖다 하고 있고, 시스템 간소만 고효율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한 250kW 분산 전원을 갖다가 현재 테스트하고 있고요. 일본은 이제 전력사업용 플랜트하고, 좀 전에 미야자키 선생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가스터바인하고 연계하는 것과 운전하는 방법들을 갖다 지금 채택하고 있습니다. 각 소형 한 300kW짜리 분산 전원 실용화를 갖다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분산 및 대규모 전원을 목표로 한 외부 개발 발전 시스템을 갖다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일 처음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250kW 시스템이, 실용화 시스템이 정부 중점 과제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비를 비교하면 확연하게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갈 수 있는가 하는 걸 갖다 확인할 수는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투자된 게 4,140억 원, 250kW 지금 실용화, 프리 커머셜 될 수 있는 부분까지 오는데 들어간 부분이 4,140억 원인데, 물론 기업 투자분은 제외되어 있겠죠. 일본은 3,650억 원 정도가 투자됐고, 그에 비해서 우리는 한 60억 정도 투자돼서 100kW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투자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는 193억 정도가 투자돼 있는 상태로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상당히 남들보다 처지는 그런 처진다기보다도 좋지 않은 조건, 연구비 조건이라든지 인력 조건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죠. 여기 그림 슬라이드를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FC 같은 경우는 지금 퓨에셀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2메가와트 정도의 그러한 설비를 갖다가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물건을 만들어내는 상태입니다. 현재 프로덕션 라인도 한 500메가와트 정도의 연간 500메가와트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정도의 프로덕션 라인을 갖다가 지금 건설하고 있고요. 다음.
일본은 아까 오전 시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이 독일 MTU라는 회사인데, 이 독일 MTU라는 회사는 좀 전에 보신 것 같이 미국의 FC라는 회사와 손을 잡고, FC사에서는 스펙만 공급하고, MTU는 이와 같은 특별한 형태, 즉 캐소드 쪽을 갖다 통째로 이 안으로 캐소드 공기 통째로 이 스펙 용기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운전하는 독특한 BOP를 개발해가지고 현재 연료막 발전용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C에서 한 8기 정도 8기 정도를 갖다가 받아다가 한 8기를 만들어가지고 유럽 지역에서 필드 테스트하고 있고요. ECN에서는 한 10kW, 그리고 이태리에서는 한 500kW 규모의 시스템 개발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말씀드린 것 같이 현재 100kW급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현재 이와 같은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의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내 MCFC 기술 개발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로 나눠봤는데, 우선 MCFC 상용화 기초 기반 기술을 그래도 우리는 갖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한 25kW, 그러니까 90kW 규모의 시스템은 설계를 해가지고 운전해본 거는 아마 세계에서 4번째 정도가 되고, 또한 외국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떨어지지만 저희가 이제 단위전지로 운전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한 2만 시간 정도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캐파빌리티를 갖고 있다 생각되고, 이니셜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한 0.8에서 한 0.87V 이상 상당히 높은 하이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셀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그맣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용화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단위전지 한 6,000스키라든지 한 600W 정도, 600에서 한 1kW 정도의 출력을 낼 수 있는 단위전지를 갖다가 생산하고 있고, 또 우리 시장은 잠정적이긴 하지만 2010년까지 자가발전이나 대체발전을 따져본다면, 아까 말했지만 그 열병합 발전 수율을 따져본다면 550MW 정도의 시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갖다 습니다. 또한 기초기술 경쟁력 같은 부분들, 외부에 비해서 어떤 부분들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독특한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고, 또한 재료 분야에 있어서도 새로운 프로세싱이라든지 디자인 컨셉을 갖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그만 규모이긴 하지만 컴포넌트를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갖다가 어느 정도 우리가 나름대로 성장을 시켰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형 시스템 개발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텝을 한번 살펴봤는데, 우선 MCFC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를 갖다가 진행을 해야 되겠죠. 우선 기초 분야라든지 시스템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몬스트레이션하고, 나중에 상업화까지 가야 되겠고요. 현재 우리는 2단계에 있다고 보면 되고, 2단계에서 현재 이제 시스템 쪽 개발을 갖다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단계라고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느냐 안 되느냐 한번 중간 단계로 한번 짜져봐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스텝을 밟아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선 고성 강수의 요소 기술이라든지 스튜어트 스택 개발을 갖다 진행을 하고, 이런 진행을 갖다가 한번 릴라이빌리티 테스트를 하고 시스템 개발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소형 발전 시스템, 분산형 발전 시스템 개발이 상용화 초기 단계의 시스템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대형 화력 발전 시스템이라든지 대형 분산 시스템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술 개발을 갖다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기초기술연구, 시스템 개발, 실용화 기술, 그리고 도입 촉진, 실증 스프린트, 실용화 개발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현재 100kW급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고, 이를 갖다가 실용화 프로토타입의 250kW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그걸 갖다가 여러 기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TRM을 짜고 우리가 이제 기술 개발을 진행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미 이렇게 이제 사진을 메꿔져 있지만은 이 나머지도 역시 빈 공간이 아니라 사진이 메꿔져 가서 수마시 이제 시장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갖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죠. 다음. 잠깐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250kW가 이제 최종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커머셜 될 수 있는 250kW의 최종 타겟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한 250kW, 0.8V 정도
그리고 파워 대시가 한 250mAh 스케스인치, 그리고 셀 에어레는 한 1000km 정도 되는 것, 그리고 오퍼레이션 타임이 한 4만 시간, 그리고 디케이 레이시 한 0.25 되는 것이 커머셜 타겟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100kW는 한 요거에 한 하프 정도 되는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이제 오늘의 토픽이 될 수 있는 기술적 과제로 같이 우리가 그런 퍼포먼스를 가지고 그런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술적 과제들은 이와 같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퍼포먼스겠죠. 퍼포먼스는 현재 한 우리가 150mAh에서 0.8V 그래서 7V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 한 250mAh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구성 요소 개발이 기술적 과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장수명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전해질 손실이 이제 또 다른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걸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에노드 크림 문제는 뭐 거의 외국에서 다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이고요. 니크로사이드 리졸루션 문제도 역시 여러 가지 형태, 리튬 소듐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그 안정화 기소들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기술까지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될 부분이 있고, 또한 여러 번 운전하기 위해서는 그 서머 사이클 문제도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의 기술적 과제를 통해 사실을 해결함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다음에 그 스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현재 한 그 50장에서 100장 정도 된 스택하는 기술 갖다는 한 250매 이상 대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뭐 글루탄 형태를 개선한다든지 가스 등을 최적화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기술 개발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이고, 역시 또 전지 재료 가격 저감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박형 글루탄이라든지 혹은 세파레이트 형태를 갖다가 바꾼다든지 해가지고 저희가 개선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두 장의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현재 MCFC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 즉 그래서 이제 도전이라 할까 이런 문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전력 시장이 상당히 보수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갖다가 도입하지 않으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그러한 그 시장 환경, 그 전력 산업 분야 자체가 어떻게 그 구조조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데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한 예측 불가능한 시장 환경이라든지 신규 생산 설비 같은 거라든지 MCFC를 하기 위한 혹은 투자비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기술 자체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마이크로 가스 터바인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다른 발전 방식과 경쟁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이 MCFC가 상업화될 수 있는 데 있어서 어떤 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또 MCFC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우선 MCFC가 베이스로드라든지 이 분산전원으로서 그 탁월한 우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새로운 시장을 갖다 개척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다양한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분산전 소형부터 대형 혹은 분함의 전원이라든지 여러 형태를 쓸 수 있고, 또 에너지 가격이 한 이런 그 디레귤레이션 문제에 따라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되는 경우 MCFC가 마켓이 충분히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기 MCFC 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소형 분탄형 발전 시스템 개발 보고를 통해서 실용화를 추구해 나간다 그러면은 상업화로 가는 길이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MCFC를 커머셜라이즈 하기 위해서는 상업화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마켓, 탈시, 테크놀로지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상호가 서로 협조한다 그러면 커머셜로 가는데 지름길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켓 쪽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볼륨을 갖다 넣고 매스 프로덕션이라든지 코스트 리덕션을 해결하는 쪽으로, 그리고 테크놀로지 쪽으로서는 우리가 원하는 하이 퍼포먼스와 릴라이빌리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정책적으로는 뭐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혹은 디레귤레이션 문제라든지 환경 규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에너지 가격의 코스트를 갖다가 정부에서 조절한다든지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연료전지 전체에 상업화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세 바퀴가 딱 맞아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상업화 쪽으로 가는 길이 훨씬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